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안녕하세요, 김재원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이 부분은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항상 시합을 준비할 때 공을 치는 것만 사실은 굉장히 잘 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필드를 나갔을 때 라운딩에서 카트 패스에 있는 경우 드롭을 해야 되는데 드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시합에 나가면 어떨까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카트 패스 드롭하는 방법, 지금 이렇게 매트가 카트 패스라고 했을 때 볼이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에 치우쳐 있다라면은 왼쪽으로, 안쪽으로, 페어웨이 쪽이 만약에 안쪽이라면 페어웨이 쪽으로 드롭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카트 패스에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바깥쪽에 있다면 바깥쪽으로 드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스틱 하나를 이렇게 둘게요. 자, 이게 카트 패스의 중심이라고 하면, 중앙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드롭을 할 때 제가 서 있는 쪽이 안쪽이다, 페어웨이 쪽이다 라고 하면, 자, 어드레스는 이렇게 걸리지 않게, 스윙에 걸리지 않게 어드레스를 쓰고요. 이쪽에 티를 하나 꼽아요. 헤드 쪽에, 헤드 끝 쪽에다가. 자, 거기서부터 핀에 가깝지 않게 한 클럽에 또 티를 하나 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롭해야 될 점은 이 티 놓여져 있는 지점에 드롭을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지금 이 카트 패스 중심으로 바깥쪽이 언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덕에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쓰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또 티를 하나 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한 클럽이니까 사실은 오른손잡이가 이제 드롭을 할 경우에 바깥쪽으로 나가는 오른쪽으로 드롭을 할 상황에서는 굉장히 멀어지겠죠. 그런데 안쪽으로 드롭한 상황에서는 드롭 위치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현장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카트도로 드롭을 할 때는 무볼타 드롭이기 때문에 한 클럽이 맞습니다. 그리고 카트 패스 뿐만이 아니라 인공장애물은 룰집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무볼타 드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공장애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스프링클러도 있을 수 있고요. 카트 패스, 카트 도로도 있을 수 있고요. 라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지주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장애물을 우리는 이제 무볼타 드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임시장애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임시장애물이라는 거는 뭐 중계탑이라든지 뭐 사실 저희가 필드를 나갔을 때 있는 어떤 임시장애물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공장애물에 대한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 스윙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또는 스탠스가 걸린다라고 했을 때는 무벌타로 드롭을 가능하기 때문에 무벌타로 한 클럽 어드레스를 쓰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한 클럽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한번 쇼츠로 나중에 한번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해저드에 대한 드롭이에요. 해저드에 빠졌거나 또는 물에 들어갔거나 여러 가지 이제 벌타를 받고 드롭하는 경우인데요. 그때는 스탠스를 쓰지 않습니다. 어드레스를 쓰지 않고 빠진 선상, 해저드 라인이라든지 뭐 여기에서부터 클럽으로 바로 두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벌타가 있는 드롭은 어드레스를 잡지 않고 두 클럽 이내 드롭이고 핀에 가깝지 않게, 벌타가 없는 드롭은 어드레스를 쓰고 나서 스윙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클럽 드롭이라는 거, 이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드롭에 대한 부분, 제가 해저드에 대한 드롭도 쇼츠를 한번 만들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당장 시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카트 패스에 대한 인공장애물에 대한 드롭, 무벌타 드롭에 대해서
한번 주변에 좀 잘 치시는 분들이라든지 프로가 있다면 좀 조언을 얻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저드에 대한 드롭, 벌타가 있는 드롭에 대해서는 어드레스를 쓰지 않고 두 클럽을 드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조금 조언을 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예전에 투어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드롭을 잘못해서 벌타를 맞는 상황이 중계에 잡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롭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사실 우리한테 어쩌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롭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시합에 나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반 친구들이나 동반자분들과 편하게 라운딩을 갔을 때에는 캐디분이 이제 스코어를 적어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스마트 스코어를 이렇게 입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코어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합에 나가게 되면 마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반자 A, B, C, D가 있다라고 했을 때 A는 B의 마커가 되고요, B는 C의 마커가 되고요, C는 D의 마커가 되고요, D는 다시 A의 마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커란 무엇이냐? 마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감시자라고도 좀 표현할 수가 있지만 저는 어쨌든 마커가 플레이어의 스코어를 적어줍니다. A가 B의 스코어를 적어주고, B가 C의 스코어를 적어주고, C가 D의 스코어를 적어주고, D가 A의 스코어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스코어 카드를 보게 되면 마커 스코어를 플레이어 스코어를 적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본인의 스코어를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커가 누군지 체크를 하고 그 마커가 내 스코어를 적어준다라는 거를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나는 내 스코어도 적지만 내가 마커하고 있는 사람의 스코어, 그러니까 나를 마커하고 있는 사람은 제 스코어를 적겠죠. 저는 누군가를 또 마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스코어를 제가 세야 돼요. 스코어를 잘 적어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전에 연습이 돼 있지 않다 보면 시합 당일날 정신이 없습니다. 내 거 치는 것도 바쁜데, 내 거 집중하는 것도 바쁜데, 동반자 한 사람의 스코어를 적어야 되는 것도 사실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의 경험이거든요. 제가 이제 평소에 연습을 열심히 하고 첫 시합을 나갔을 때 특정 선수 한 명의 스코어를 적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기위원이 저에게 스코어 카드를 주는데, 제 스코어는 밑에다 적고 플레이어의 스코어는 위에다 적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은 저 친구가 몇 개 쳤지? 이러다 보면 조금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략적으로 그냥 몇 개 쳤는지 보기만 하고, 그리고 그 홀마다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안 물어보고 적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항상 내 시합만 하는 게 아니라 시합 안에서는 스코어를 적어줘야 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제가 이제 드롭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시합에서 OBT 없어요. 해저드 티도 없어요. 물론 간혹 드롭존을 만들어 주기는 합니다. 파3라든지 뭐 해저드가 있는 파5에 드롭존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서 플레이를 해줄 수 있게는 해주지만 그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저드에 공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드롭하는 방법, 뭐 직후방으로 이제 핀과의 직후방으로 드롭할 수가 있고요. 빠진 지점에서 핀과의 직후방으로 연결해서 무한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빠지기 전에 직전에서 다시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빠진 최초 지점에서 두 클럽으로 드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병행 워터 해저드라고 해서 빨간 말뚝이 꽂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란 말뚝의 상황에서는 그 빠진 최초 지점에서 두 클럽 드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옵션이 두 개밖에 없어요. 빠진 지점에서 핀과 직후방으로 무한대로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빠지기 직전에 쳤던 그 위치에서 다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뭐 당연히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용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병행 워터 해저드, 그 빨간색 말뚝과 노란색 말뚝에 혼돈이 돼서 노란색 말뚝인데도 가서 두 클럽 드롭하는 선수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좀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OBT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OB 구역으로 갔거나 또는 로스트가 날 수 있는 공을 분실할 상황이 생겼다면 무조건 잠정구 프로비저널 볼을 선언을 하고 내가 쳤던 그 위치에서 다시 하나 치고 나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만약에 OBT 가서 칠게요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갔는데 막상 OBT가 없으니까 뒤로 돌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합에서는 OBT나 그리고 해저드티가 없다라는 거, 요거 이제 어느 정도 숙지해 주시고 시합을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잠정구 프로비저널 볼을 OB가 났을 경우 또는 분실이 될 경우에는 다시 하나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뭐 당연히 시합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간혹 오케이다라고 생각하고 공을 집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컨시드 없습니다. 시합에서는 무조건 마지막까지 홀아웃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인들 보면은 양파까지만 스코어를 적고 그 이상 적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사실 시합에서는 양파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파4에서 10개를 쳤으면 10이라는 스코어를 적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파가 있다라고 해서 중도에 뭐 공을 집어버리거나 이런 상황 생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 어느 정도 공을 치시는 구독자분들은 도대체 저 얘기를 왜 하지?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페널티를 받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저도 프로 되기 전에 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프로 자격증 또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에티켓 부분, 룰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룰집을 다 찾아보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한번 오늘 소개해 드려 보았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찾아볼 수 있다면 아마 시합 가기 전에 한 번쯤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가시면 훨씬 더 우리한테 룰이라는 게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룰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롭할 상황이 생겼다면 동반자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동반자한테 이거 드롭 어떻게 처리하죠? 라고 했을 때 글쎄요 라고 한다면 경기원 호출하십시오. 캐디분에게 경기원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 그 시간은 사실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경기위원의 조언을 받고 처리를 하신다 그러면 페널티를 받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저는 꼭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골프 클럽은 그런 선수들이 도대체 왜 웨이크를